네, 오늘은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혹시 월요병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본사는 또 열심히 또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또 열기가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리트리는 네, 별로 뭐 월요병 이런 거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돈 벌면 즐겁지 않을까요? 월요병보다. 네, 노래에 취해 있습니까? 네, 저도 이만별 씨 노래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코인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또 주요 브리핑 코인들입니다. 네, 많은 코인들이 또 특히나 또 제가 보는 코인들이 많이 좀 상승해서 또 기분이 좋은 또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이제 느낌은 좋습니다. 몇몇 가지 코인들이 좀 하락한 코인들이 있지만 이 대부분은 이제 주말에 반등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안겨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준비한 썸네일은 밑에 한 가지 원래 더 있었는데 즉 적진 않았는데 이번 주도 자나깨나 변동성 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레이어 2 요즘에 레이어 2의 대장인 스택스 코인이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 그 부분은 어떤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또 전망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바이낸스 1일봉 기준의 차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까지가 이제 지지, 그러니까 이하로도 빠질 수 있다. 즉 6만 불 이하로도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고요. 요 아래에서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오면서 반등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면 여기 거의 뭐 7만 4천 불대이겠지만 여기 가운데 여기 봉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을 그러니까 약 6만 8천 불대 정도인데 이 봉을 뚫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그 다음은 네, 분명히 또 하락 조정도 우리가 일단은 딱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이번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미넌스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양대 장봉이 흘렀고, 그 다음에 이더는 음봉. 근데 이제 알트 코인들의 이제 도미넌스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줄면서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꼭 이더가 뭐 줄었다라고 해서 하락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으로 갔다. 그러니까 알트 비중이 올라가고 비트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야 도미넌스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거의 20점 이하에서 좀 놀았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한 3일 정도인가요? 스물스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더니 지금은 거의 60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좀 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동안도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하면서 롱 포지션 보다는 숏 포지션들이 좀 더 많이 청산당했고요. 그 하나 규모로 약 2,100억 정도.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큰 변동성에 비하면 주말 장은 그래도 좀 순풍순풍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4시간 동안도 좀 올랐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밤 9시 25분에 FOMC 위원회 이제 포스팅 연설이 있습니다. 벌써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큰 틀은 되겠냐마는 지금 이제 이슈는 뭐냐면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본 기사를 봐서는 파월 의장이 말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 내에 금리를 3번 정도는 인하하겠다. 요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QT, QT 완화하겠다. 양적 완화, 긴축을 하겠다. 뭐 등등에 대해서 뭐 요런 말들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간 또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조금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금리를 낮추자고 하는 이 FOMC 위원회 점도표가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잘하면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투자 시장에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하락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또 장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28일 날 GDP 발표에서 소위 말해 나라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인들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소위 말해 이직을 하거나 실직한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라고 합니다. 이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발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또 이제 변동성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1월에 오히려 현물 ETF가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쫙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예, 그만큼 영향을 주는 그 지수 발표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주의해야 되고요. 요게 발표가 되면 그 다음 날이죠. 또 파월 의장이 새벽에 자정이죠. 자정 지난 그 밤에 이제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PC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때 또 발언이 세 번으로 했는데 세 번 힘들 것 같아. 두 번으로 줄 것 같아. 이러면 또 폭락이 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런 중요한 발표가 있기 전에는 많은 어떤 금융기관이나 분석기관에서 전망치를 내놓잖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미리 선반영되듯이 가격이 하락되든 상승되든 어떤 이슈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주말 장이 그나마 잘 버티거나 좀 상승장으로 마무리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하락 눌림목을 사실 예상을 좀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적당할 때 좀 하고요. 급하게 또 이제 올랐는데 뭐 1, 2% 떨어졌다고 막 들어가고 이러면 또 물릴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각자가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저라면 지금 수익 보고 있으면 적당하게 분할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또는 2, 3일 거의 뭐 수요일이나 뭐 목요일까지 쉬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푸근하게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락 눌림목은 분명히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주 소액 규모부터 해서 만약에 시드가 1,000만 원이면 처음부터 막 몇백 몇백 이렇게 해서 뭐 두세 번에 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선발대 기준으로 10만 원도 조금 뭐 1, 2% 떨어지면 보내보고 50만 원도 보내보고 또 한 30만 원, 또 50만 원 요렇게 하다가 확실하게 딱 눌렸을 때 과감하게 그냥 쭉 배팅을 하면 평단도 많이 낮아지면서 좀 괜찮은 어떤 수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이 트레이딩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시그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 플러스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대응 부분이죠. 대응 영역의 어떤 경험치가 쌓이고 방법이 쌓이면 우리 시그널은 더 최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좀 경험을 익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와개미,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등 비트코인 관련주에 집중 매수한다. 요거는 이제 주식 얘기인데요. 동학개미는 이제 아주 뭐 청년들이죠. 어떻게 보면 돈이 좀 작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시아 쪽에 이제 어떤 일본이라든지 뭐 아시아 쪽에 투자하는 사람은 동학개미, 저기 미국이나 유럽 쪽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을 스와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현물 ETF라든지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어때요?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스와개미들이 에이 그냥 차선책이죠. 차선책으로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그다음에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또 어떤 코인에 관련된 그런 거래소에 관련된 그런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지금 돈을 노리고 있다. 수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준비했느냐? 좋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인 쪽 시장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도 이게 활짝 뭔가가 열린다 그러면 이 서학개미들이 조금 수익 보는 그런 투자 하시겠어요? 직접적으로 투자했을 때 더 큰 수익을 보는 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대한민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풀어진다면 더 많은 자금들은 이런 비트코인 관련 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물 ETF에다가 들어가 버리면 비트코인은 더 떡상이라고 하죠.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고 제가 한번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4차 불장엔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요,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화두거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왜? 얘가 대장이고, 얘가 대빵이고, 얘가 올라가야 다른 것들도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 4차 불장엔 레이어 2라고 하면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레이어 2가 뜬다라는 기사를 제가 이제 최근에도 봤고 지금 또 상승세도 무섭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스택스입니다. 바로 스택스 등 비트코인 레이어 2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도 읽지만 비트코인 레이어 2란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이더리움 레이어 2 계열 블록체인처럼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며 확장성을 내세우는 코인들이다. 이게 다예요. 뭐 딴 거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고, 소위 말해 제가 저희 라이브 브리핑을 쭉 들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몇 번에 걸쳐 한 세 번 정도 했나? 그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이더리움도 사실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요. 속도가 느렸고 확장성 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확장성은 날로 날로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 이더리움이 발전하는 속도보다는 좀 더뎠어요. 하지만 이 스택스의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처럼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확장성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그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뭐죠? 서자가 아니라 그 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뭐 한자로 말하면 이제 서자 개념이잖아요. 비트코인을 모티브로 해서 뭔가 이제 새롭게 나온 거지만, 이 스택스라는 코인은 비트코인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정통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이 정통 혈통을 통해서 나타난 이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 기술을 최대한 가지고 오면서 이런 거죠. 비트코인을 개발한 나카모토 사토시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면서 이제 확장성과 그다음에 속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또 수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떤 개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등장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택스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할수록 스택스 또한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정통 혈통의 어떤 왕자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무 복잡한 내용은 뭐 알아서도 공부하시고, 이 초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레이어 2 코인, 이거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다른 레이어 2가 아니라 스택스와 알렉스가 손꼽힙니다. 이거 외에도 있긴 있지만 스택스 레이어 2 중에 대장을 꼽으라면 바로 스택스입니다. 스택스 코인을 통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상의 가치를 지내게 됩니다. 비트코인 디파이 생태계 개발 중, 그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 비트코인은 옛날엔 그냥 비트코인이야. 처음 나온 거야. 유일해. 얘가 그냥 뭐 시초니까, 얘가 또 그다음에 2,100만 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을 이제 계속해서 띄웠다면, 지금은 이제 데비라 그래서 이 비트코인 기반의 어떤 스택스 그 블록체인 안의 기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이제 할 수 있고, 개발자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많은 것들이 활용하고 좋아진다라는 건 이거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스택스가 잘 돼도 비트코인이 잘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잘 돼도 스택스가 잘 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알렉스입니다. 알렉스는 아직까지 한국 거래소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바이낸스는 있을 겁니다. 알렉스랑 뭐 누구 있고 이름 같은데, 알렉스 코인도 비트코인의 레이어 2 코인으로 지금 나와가지고요. 아직은 가격도 작고, 빗썸에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빗썸에 있답니다. 알렉스라는 코인이 이제 아직까지 시총도 작고 하지만 얘도 스물스물스물 조금씩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잘 되면 이 서자들이 아닌 정통 혈통을 비트코인의 이 커뮤니티들이 챙길 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코인은 사실 스택스 코인의 프로젝트 중 일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알렉스 코인은 전통금융시장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금융기관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결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게끔 이 백서라든지 지금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증가할수록 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담당하는 알렉스 코인 역시 그 가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과 함께 잘 활용하시면 이 알렉스 코인, 스택스, 그다음 비트코인을 잘 모아가시면 꽤나 짭짤한 수입을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히트맵인데요. 청산 히트맵인데, 지금 요 히트맵만 딱 보면 네, 68,000불 약간 위에도 이제 숏 포지션들의 자금들이 보이고요. 가깝게는 66,000까지 일단 보이잖아요. 더 많게는 64,500불 아래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중요한 PC 발표 전에 하락을 점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올렸다가 떨어질 때 그냥 밑으로 다 떨어졌다가 이 위에서 놀다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면 다시 올라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여튼 우리는 현물 매수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쪽에서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3,500불 때도 열고 있어야 되고요. 3,400불 아래로도 우리는 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는 대로 아래로 먼저 갈지 위로 먼저 갈지는 비트코인에 달렸다. 지금은 커플링처럼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시간 RSI 점도표도 지난 금요일보다는 좀 다 올랐죠. 좀 더 올라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그래야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뭐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좀 더 올랐다가 서서히 하락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9%의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CHR 코인부터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빠르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CHR 코인 그리고 CHR 코인 왜 묻는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CHR 코인은 지금 현재 25%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26%가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10% 이상이 오늘 급등했던 건 오늘 잘 떨어지지 않는다. 20% 이상 올라갔던 건 거의 48시간 동안 잘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거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크로스가 나서리 쭉 빠진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는 이 고야 차트죠. 고야 차트는 N시간 후지만 빨라도 제가 뭐라 그랬나요? 빨라도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오래 걸리면 48시간 있다가 이루어지는 이 차트가 바로 CHR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올랐으면 얘가 갑자기 크로스가 생겼다 해서 하더라도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가능성으로 우리는 당연히 예측해야 됩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지금 어디야?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S1이 여기서 이제 뜨긴 떴는데 그 다음부터 고야 라인 위로 올라가면서 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딘가 지금 오류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로만 보면 분명히 이 근처 어디에서 L1이나 L2가 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야 라인을 딛고 올라서면서 지금 뜨지 않은 건 요거는 어떤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 보는데 여튼 지금은 워낙 큰 상승을 하고 있고 요런 경우에는 분명히 5번을 딱 눌렀을 때 여기 6번까지가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가장 꼭대기인 지점을 클릭을 하고 6번까지 뭉쳐져 있다면요. 1일봉으로 바꿔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보이는 건 원래는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이런 1일봉 기준의 고점을 뚫으면요. 더 큰 상승이 나온다 라고 제가 몇 번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를 뚫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얘를 조금 줄였을 때 여기 보니까 어때요? 더 위에 있는 고점들이 즐비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꼬리가 많죠? 그러면 얘는 0.5다도 꼬리와 꼬리의 중간 정도로 한번 볼까요? 이 꼬리와 꼬리의 중간이 어디냐? 여기 몸통 부분인 모다도 얘는 0.617, 0.617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이 0.648, 0.648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타이밍은 뭐냐? 지금의 타이밍은 이렇게 1시간 봉 기준으로는 치고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어드린 요 부분 0.516 근처 요 근처에서 1차로 롱이죠. 롱 매수. 왜냐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힘이 있죠. 그 다음은 어떠냐? 이 긴 장대의 중간. 그럼 0.49에서 0.5 정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떨어지면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봐야 되겠지만 여튼 여기나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여기나 요 가운데 정도까지 왔다가 재차 반등할 가능성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CHR요. 왜 그러냐? 오늘 20%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왔던 만큼 쭉 빠지는 건 오늘은 아니다. 빨라도 내일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무조건 고야 프리미엄 차트 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갑자기 저렇게 긴 장대라든지 이렇게 생긴 거 몇 프로나 올랐지?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SB, LB 뭐 괜찮은 시그널이지만 제가 분명히 횡보할 때는 요거를 좀 잠시 좀 잊어달라. 쭉 올라갔을 때 위에서 SB는 괜찮아요. 그리고 쭉 떨어졌을 때 아래에서 LB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횡보할 때는 요거는 좀 잠시 잊자라는 제가 차트 설명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톰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이라고 해서 JOE까지만 올렸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봐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택스라든지 뭐 알렉스 이런 코인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체인링크까지 올라왔는데 더는 올리지 마시고 예, 그런 걸 제가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코인을 어차피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올리지 마십시오. 안 봐드립니다. 올려도. 자, 아톰 일단은 보면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고야 차트로 봐서는 그냥 횡보죠. 횡보고 그다음에 고야 프리미엄 차트로 봐서는 L3가 떴네요. L3가 떴고 서서히 좀 올라갈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L3를 만나야 되니까요. 저 믿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내린 이유는 일일봉의 거래량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래량도 지금 꾸준하게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지금보다 아톰은 코스모스죠. 조금은 더 상승하겠다. 그러면 좋은 타이밍은 어디예요? 고야 라인 정도에서 1차 또는 지금 예를 들어 뭐 한 선발대 기준으로 소액만 들어가서 뭐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튼 이 고야 라인까지는 조금 눌릴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매수되기. 자, 이 모든 기준은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소폭은 반등이 나오겠다. 어디까지요? SR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기준을 참고해도 되고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는 4시간 봉을 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희 고모님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그럴 때 여기 긴 장대 음봉 같은 게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는 눈에 눈여겨봐서 장대 음봉 이렇게 이든 장대 양봉 이런 걸 했는데 거의 지금 맞았다 그죠? 근데 요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몸통이 많이 맞은 부분은 요런 정도겠죠. 그러면 한 12.28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나? 요런 관점으로 저는 얘를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아까 제가 얼마나 했지? 12.28. 12.28이 여기 12.44. 그러니까 소위 말해 셀3보다 꼬리보다 약간 밑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내렸다가 오를 수는 있다. 고야 라인까지. 하지만 여기 셀3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비트 기준. 네, 업비트 기준. CHR 여기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자, 코스모스가 지금 이 고야 라인 근처라 그러면 예, 뭐 요런 근처가 되겠죠. 대충 16,800원, 16,800원. 뭐 지금 나 어차피 마이너스 감수할래, 선발대로 보낼래 한 돈 만 원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작은 금액을 보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린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대응하시고요. 요렇게 이 업비트에서 보니까 여기 긴 장대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정도 16,700원 초반대 여기에도 분할 매수를 대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 1차, 여기 근처 2차 또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아주 소액만 선발대로 뭐 마이너스 보면 당연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올라갈 걸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맞췄을 때 얘가 올라올 부분은 여기겠죠. 긴 장대 음봉. 그죠?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마중 나간 17,000원. 예, 17,000원까지 뭐 140원밖에 안 남았지만 여튼 여기까지는 올라온다.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조금 더 딛고 올라서면 여기 꼬리 몸통 뭐 많이 맞은 부분 있죠? 여기가 되겠네요. 17,280원이니까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으면 17,250원대 요 근처까지 우리가 분할로 매도할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JOE랑 링크까지 하고 제 맘대로 할게요. 네, JOE 여기 없죠? 그러면 JOE. 자, JOE 코인도 지금은 현재는 횡보처럼 보이고요. 자, JOE 횡보. 자, 그 다음에 L2, L과 L2가 뜨고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급상승했다.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SR 버튼을 딱 누르고 쭉 꼬리가 생겼는데 거의 그 전에 21일 날 왔던 거의 꼬리 근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도 지지가 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래, 여기까지 한번 꼬리까지 한번 그어주자. 그럼 여기를 진짜 몸통이 많이 뚫으면 그 다음 여기 저항 쪽인 요쪽까지가 이제 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여기 저항을 못 뚫고 요 근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헤딩하다가 머리 아프다라고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밑으로 쭉 빠진다. 다시 바이 한 3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얘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하락 눌림목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요렇게
여기 고야 라인 근처까지는 떨어졌다가 지지를 받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지금 몇 프로 올랐나? 이런 것도 한 번씩 꼭 참고해 보세요. 제가 몇 프로인지를 잘 모르지만 얘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8%인데 여기 꼬리까지 치면은 얘도 한 10% 정도는 넘을 거잖아요. 예. 18% 정도까지 오늘 기준 오늘 새벽 3시네요. 그럼 얘도 24시간은 버틴다라는 거예요. 이제 20%가 넘지 않았으면 24시간을 버틴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쭉 내려가는 것 같아도 지금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든 조금 더 고야 라인까지 왔다가 가든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으로 제이오이도 조금 더 보라 요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코인들 일단 좀 보긴 다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야 될 코인들은 보겠습니다. 자,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L2가 뜨고요. 쭉 올라갑니다. 요럴 때 기울기 좋죠. SR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겠죠? 예, 여기 꼬리를 헤딩을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꼬리요. 여기를 헤딩을 맞고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좀 상승 추세가 고야 도미넌스 1번도 그렇고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 긴 장대가 다음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긴 장대의 중간, 그 다음에 끝. 요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금액이 뭐 19.06, 그 다음에 19.25 요런 식으로 좀 상승을 좀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인링크. 체인링크 제가 또 최근에 강조 계속 하고 있죠. 괜찮은 코인이라는 거. 자, 1시간 봉으로 봐서는 요렇고 4시간 봉으로 봐서는 또 요렇네요. 자, 요런 걸 봤을 때 1시간 봉의 타점은 일단 고야 라인까지는 우리가 일단 봐야 되고요. 지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 꼬리를 맞고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요 꼬리가 어찌 보면 다시 또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6,800원, 그 다음에 26,600원 요 사이에서 뭐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좀 더 올라간 걸 했으니까 아주 소액만 지금 가격 근처 이 꼬리가 요럴 때는 조금 5분 봉도 한 번씩 봐도 되지만 여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빠질 때 있을 거잖아요. 요런 것처럼 여기 음봉처럼 이렇게 좀 빠졌을 때 매수해서 1차 선발대입니다. 선발대는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본시드는 그래도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없다. 여기도 보세요. 올라가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쭉 빠졌다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초반에 너무 많은 시드를 투입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은 이제 기울기 자체 괜찮죠. 예, 점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아직은 좀 상승세다. 근데 SR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기 부분이 일단은 지지가 보이죠. 여기 이제 셀 3번도 있습니다. 예, 셀 3번은 69,000불대인데 그 전이 68,298불, 뭐 3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브리핑할 때 아마 요걸 봤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근데 여기를 정말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왜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68,000 요 근처가 지금 숏포지션 자금들이 많거든요. 올라가면서 꼬리는 뭐 여기까지 쏠 수 있을지 몰라도 올라갔다가 좀 이제 좀 눌릴 가능성으로 우리가 일단은 조금 준비하자. 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특별하게 막 좋은 호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쭉 웅덩이가 파였다가 올라가지만 여기서 맞고 다시 좀 떨어질 가능성으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1시간 봉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전 고점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말한 고점이 무슨 며칠일까요? 3월 21일. 자, 3월 21일. 3월 21일은 여기네요. 그러면 우리도 일단은 여기를 그어 놓자라는 겁니다. 얼마? 딱 1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1억 정도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거기 가기 전에 업비트에서는 여기도 꼬리 있죠. 그럼 꼬리와 꼬리 여기 중간과 몸통 정도인 9,800, 한 44만 원. 예, 요 근처가 어떻게 보면 더 머리를 띵띵띵 맞을 수 있는 이런 저항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의 저항은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9,700한 25만 원. 그러니까 9,700만 원대를 일단 뚫어야 요게 성립되는 거고요. 뚫지 못하면 거의 9,700만 원 초반대 몇 번 헤딩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매수 타점은 어디가 좋아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서 4시간 봉으로 매수 타점을 잡으면 어떨까요? 긴 장대 양봉이 보이죠? 그럼 저 같으면 일단 가운데 정도 한 9,500, 한 80만 원, 네, 9,580만 원대. 여기 이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자, 여기 9,583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1차, 그 다음 2차는 긴 장대와 여기 이제 교차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대충 이 정도가 되겠네요. 9,494만 원. 예, 9494. 요 정도가 2차 정도로 보고 더 빠지면 아까 왜 제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좀 눌릴 가능성이 이번 주중 그러니까 금요일 날 중요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좀 가격이 생각보다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그어드렸던 요 밑에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너무 1차, 2차, 3차 너무 따다다다 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여튼 요런 관점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다시 요 제가 말씀드린 요 파란색 부분까지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으로 일단 예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상승세 괜찮죠, 지금? 네, 괜찮고. 그 다음에 L2 뜨고 난 다음에 고야라를 지지받고 짱 또 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갭 사이에 지금 보면 SR 버튼 눌러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가운데 일단은 저항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꼬리와 요런 꼬리들을 연결해 놓고 1차, 2차 만약에 수익 중이라면 여기서 일부 여기 또 일부 이렇게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많이 가면 뭐 셀 3번까지고 3번까지는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일단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어드린 여기 꼬리와 그 위에 꼬리 요 사이 정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 즉 달러 베이스로는 3545 그 다음에 3589 요 사이 들어오면 익절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비트 기준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추세가 괜찮게 보이잖아요. 예, 얘도 좀 올라가는데 얘도 그어드리면 여기겠죠. 제가 1차 한 512만 원, 512만 원까지는 잘하면 올라온다. 조금 못 올라오더라도 음봉이 여기 시작된 이 부분 약간 어깨 밑으로 내려가주면 한 508만 원, 508에서 512만 원 사이. 요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으로 우리가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을 만약에 시원하게 뚫고 올라온다면 그 다음 꼬리 밑에 있는 어떤 약간 어깨 부분이라고 할까요? 어깨 부분이면 한 520만 원. 520만 원 정도 요까지 또 예상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여기겠죠. 요 부분을 512만 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어딘가 자꾸 부딪히거나 꼬리를 맞으면 매도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플도 볼게요. 자, 리플 상승 추세 거의 뭐 비트 이더처럼 이 고야 라인도 괜찮습니다. 고야 차트도 점수도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도 괜찮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데 요 위에 꼬리들이 보이죠? 위에 3번은 지금도 또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있던 꼬리와 꼬리 여기가 꼬리가 있잖아요. 여기를 부딪히고 떨어지느냐, 요걸 그냥 무난하게 뚫느냐 따라서 이 긴 꼬리와 꼬리의 중간은 여기고요. 그 못 올라간 부분은 여기니까 한 0.64에서 0.648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0.6388 요 부분을 뚫느냐 안 뚫느냐 머리를 그냥 헤딩하고 떨어지느냐 뚫느냐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소폭이라도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이럴 때마다 눌림목에서 3의 1% 정도는 문제 없겠다. 자, 리플 보면 915원이네요. 한국 돈으로. 자,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꼬리를 제가 조금 내려주면, 왜냐하면 헤딩을 여기도 맞았지만, 요것보다 조금 더 요렇게 조금 낮추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920원. 920원까지는 일단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한 1% 정도 수익은 되겠네요. 지금 들어가도. 요런 정도는 되겠는데, 그 다음 만약에 말했던 여기 쭉 떨어지는 요런 몸통 부분, 932원. 그 다음은 꼬리와 꼬리의 중간이 요 정도가 되겠죠. 꼬리와 꼬리 중간. 그럼 940원. 요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요렇게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제가 말한 대로 급하게 매수를 만약에 못했다. 진작에 매수를 못했다. 지금은 너무 급한데 지금 들어가도 1% 정도, 뭐 1, 2%만 욕심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떨어진다면
여기 아래쪽 있는 꼬리들 있잖아요. 이런 꼬리까지 나중에 한 890원까지는 이번 주 내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뉴스의 어떤 거리 삼아 하락한다면 890원 이하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리플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일단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갔는데 이 위에서 매수하는 건 자살행위도 같습니다. 그냥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이 아픈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920원 이상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 도지 보고 스택스 한번 볼게요. 자, 도지코인은 이제 조금, 빅데이터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기울기는 프리미엄 차트는 좋습니다. 자, L2가 떴고요.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을 높인다라는 뜻이고, SR 버튼, 제가 도지코인도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잘못하면 셀4까지도 갈게 생겼습니다. 왜? 떨어질만 하면 올라오고, 떨어질만 하면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지금도 올라온다면 여기 꼬리하고 여기 S2가 시작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거의 맞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1, 2, 3번 있는 것보다 꼬리는 조금 더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4번까지 가겠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여기 긴 꼬리 요런 데보다 여기 몸통 있는 부분 있죠. 0.186 정도라고 할까요? 여기까지가 다음 저항으로는 보이지만 지금 여기 저항 생긴 부분을 뚫고 갈까 안 갈까? 요거는 좀 애매하다. 저는 여기 갔다가 또 다시 맞지 않을까? 라는 게 일단 저는 한번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거래량 조금 줄고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도지. 업비트 기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오늘 맞았던 요 꼬리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냐?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와서 어떤 꼬리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대충 한 258원 정도라고 할까요? 258원을 진짜 뚫을까라는 게 저의 조금 생각이고 이걸 뚫으면 270원까지는 간다. 이것보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어깨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한 265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인 여기 지금 가격보다는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조금은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튼 250 오늘 고점인 255원 정도라고 할까요? 250 네. 이건 4시간이구나. 잠깐만요. 예. 여기 꼬리가 259원이니까 요 꼬리를 뚫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갖고 있는 분, 제 말 듣고 다 팔아라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위는 열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지 않을까 하니까 일부를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다 팔았는데 올라갔다고 저를 원망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을 하고 감사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스택스 한번 보겠습니다. 스택스. 자, 스택스 코인. 빨리 안 나오네. 스택스. 돌아라, 돌아라. 네. 자, 스택스 코인은 지금은 조금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네요. 그죠? 이렇게 엄청 이제 올랐습니다. 주말 그전 19일부터 해서 한참 동안 이제 올랐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일봉 기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거래량도 줄고 있어서 약간의 하락 눌림목은 좀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스택스를 현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다 팔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익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4시간 봉 기준에 SR 버튼을 딱 누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왔는데 이 6번보다 더 큰 상승은 지금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 캔들의 흐름을 보면 좀 쉽지 않다. 오히려 조금 눌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디까지냐? 이제 4시간 봉 기준으로 긴 장대 보이잖아요. 긴 장대의 중간. 여기까지는 무조건 내려오는데 여기는 너무 그냥 너무 좁아요. 그죠? 최소 여기 긴 장대의 끝부분. 그러니까 3점, 달러 베이스로는 3.35 달러 정도까지 눌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도 긴 장대 보이죠?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부분 한 3.13.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좀 끄집어 내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3, 뭐 이런 식으로 1차. 여기는 무조건 내려올 것 같고요. 여기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의 스택스. 업비트 기준의 스택스 제가 4시간 봉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긴 장대가 보이죠? 긴 장대의 중간까지는 무난하게 터치할 거니까 여기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진짜 괜찮은 가격이면 이 정도가 되겠죠. 4,800원대입니다. 4850이나 50보다 조금 더 높게 약간 마중 나가시든지 요런데 그 다음에 제가 얘를 갖다가 좀 끄집어 올리면 4,500, 한 85원 나오니까 뭐 4,600원이나 요런 부분, 예, 여기 그 다음에 요런 부분으로 좀 예상하시면 어떨까? 그 다음 또 끌어올리면 3차 부분은 얘를 갖다가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긴장대의 시작. 4,400, 한 뭐 30원, 4,450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마중 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꼭 오늘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좀 이제 하락 조정 눌리면 이 스택스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조금 눌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빗썸에 알렉스라고 있다 그러셨죠? 한번 볼까요? 이게 언제 상승했지? 빗썸에는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작년 8월에 했군요. 꽤나 오래됐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빗썸에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도 뭐 좀 하락으로 눌리긴 했지만 이때는 뭐 다 좀 눌렸었잖아요. 그죠? 눌리고 난 다음엔 지금 상승세만 해도 700%가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의 얘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런 코인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 받기 전이나 관심이 없을 때 어떤 이유로 만들어냈는지 어떤 코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어떤 뉴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코인을 어떤 유튜버가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뭐 이런다라고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검증도 해야 되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 코인 저 코인 어느 기술적인 분석을 한 그런 코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해서 하시면 뭐 분명히 좀 미리미리 좀 좋은 가격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해보고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느낌적으로 어떤가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약간씩 고점들을 여기 꼬리, 여기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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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자꾸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스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밑에까지 또 하락 눌림목을 줄 겁니다. 이 근처까지도요. 제가 미리 한번 그어 놓으면 뭐 진짜 여기까지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600원대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1일봉 기준으로 쭉 갔다가 다시 오니까 여기 저점과 요거보단 좀 더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면 뭐 한 500원 초반대 500 한 30원인가요? 요런 부분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뭐 한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요 코인 제 괜찮다 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한 10,000원이라도 선발 때 딱 끊어 그 잠시 잊으세요. 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걸리면 이거 좋은 코인이라고 했는데 9%가 나중에 모아가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좀 떨어졌을 때 조금씩 좀 매수를 하면서 좀 대응하거나 돈을 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 뭐 고야 차트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요런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심을 바뀌면 어때요? 떨어져야죠. 예, 지금 급하게 사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떨어져 주면 그때 이런 사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얘도 분명히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떨어졌다가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솔라나. 네, 솔라나도 우리는 꼭 한 번은 체크해야 될 코인입니다. 제가 4월 달 되면 이 솔라나가 또 미친 짓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솔라나도 하락 눌림목을 주고 나면 어김없이 올라갑니다. 그죠? 지금 또 L2가 떴고 L이 떴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 좋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 분명히 근처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여기 꼬리, 그 다음 위에 꼬리, 그죠? 요렇게 꼬리 많이 맞은 부분과 가장 윗꼬리 이 사이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네, 요렇게 하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으로 우리가 좀 열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고점 여기 탁 꼬리를 쳤지만 요 부분을 뚫어버리면 그냥 여기 위에까지도 솔라는 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여기 고야 라인 근처가 됐든 오늘의 이 긴 장대 음봉이죠. 여기의 중간이나 첫 시작 요런 자리 한 181불에서 182불 요 사이까지 와주면 뭐 사서 뭐 1, 2%는 수익을 볼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진짜 좋은 저점의 자리는 솔라나를 지금 놓쳤으면 저는 급하게 안 들어가는 성격이라 그랬어요. 여기나 이런 밑에 있죠. 이런 밑이나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쳐다보지는 않는 타입입니다. 예, 위에서 막 1%, 2% 먹으려고 막 이렇게 안달 날 바에는 저는 그냥 느긋하게 밑에 걸어 놓고요. 걸리면 그때부터 대응을 하지 미리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솔라나 지금 1시간봉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뭐 한 1% 정도 수익 볼래 그러면 뭐 고야 라인과 여기 긴 장대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한 25만 9천 원대에서 한 26만 2천 원이라고 할까요? 요 사이 들어와 준다면 뭐 내려왔다가 뭐 1%, 2% 이렇게 보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때 사면 분명히 떨어질 때 또 마음 아프니까 요 어느 정도는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럼 어디요? 지금 여기 위에도 28만 원대까지도 그었고 그 바로 전에는 여기 뭐 꼬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27만 7천 원이죠. 그래서 요 사이까지는 솔라나도 올라올 수 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금보다 그냥 쭉 해서 한 6% 먹겠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비트코인이 어떻게 방향에 틀어지냐에 따라서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분명히 쬐끔이라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4시간으로 바꿔볼까요? 4시간으로 바꾸면 제가 그어드린 부분 뭐 다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선발대 개념으로 아주 소액만 넣고 뭐 좀 시간을 보다가 여튼 반등은 솔라나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소폭이라도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아이고 제로엑스를 하나가 있었구나. 여기까지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로엑스. 오늘도 요 제로엑스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또 제가 하는 트레이딩 방법이 무조건 정석도 아니고요. 제가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보다 더 좋은 기법이나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도 쓰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초보자들이 가장 하기 좀 그래도 단순한 방법의 어떤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좀 숙지하시면 요걸 잘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응용은 알아서들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더 잘하실 겁니다, 저보다. 자, 일단 요 이제 크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뭐 느낌상으로는 요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위에까지 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 위에까지 올라올지 여기와 여기의 중간 정도까지 올라올지 이걸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죠. 여기에 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3월 22일 1시 오후 1시쯤에 찍었던 여기에 꼬리를 가느냐 못 가느냐. 요게 조금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 현재는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캔들 몸통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시간 봉 기준으로 제가 요거 바꿨잖아요. 바꾸면 요런 긴 장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올라오면 여기 가운데까지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어제의 꼬리 어디 갔어? 요거 어제가 아니라 3월 22일 요 부분을 뚫느냐 못 뚫느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0.979입니다. 여기를 저항을 맞는다면은 의미가 없다. 자, 제로엑스. 얘도 만약에 제가 4시간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한번 봐드리면 일단 당장은 올라가겠지만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 몸통의 가운데 1470원일 거고요. 많이 못 올라간다, 뭐 올라간다를 떠나서 여기 꼴이죠. 1400 여기가 6원 정도가 되잖아요. 1406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요게 관점이고 요게 이제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오늘의 고점은 이거보다 더 낮네요. 그죠? 오늘의 고점은 더 낮기 때문에 1364원인데 일단 1364원을 뚫어야지 1406원까지 가니까 요 정도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올라갈까? 예. 워낙 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락 조정으로 가다가 비트 뭐가에 약간 반등 나오지만 조금 하락 조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때까지 제로엑스를 제가 매년 봤을 때는요. 1년에 한 2번, 많아도 3번 정도 펌핑하는 코인이라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부터 2024년 3월 달 6일부터 280%나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퍼포먼스는 다 발휘하지 않았나. 이제는 좀 약간의 반등씩은 주겠지만 하락 쪽의 길로 갔다가 몇 달 후에나 다시 반등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보는 제로엑스에 대한 관점입니다. 나쁜 코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의 라이브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나 타점 같은 거 보는 방법들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라이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였습니다. 감사합니다.